국민연금 수령 연도가 되면 연금을 신청 바로 수령해야 할지, 아니면 연기해서 증액된 연금을 받아야 할지, 또한 연기한다면 몇 년을 연기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아래의 표를 만들었다.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금 손익분기점 나이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, 이는 연기 전 연금 수령액 누계액과 연기하여 늦게 받게 될 증액된 연금 수령 누계액이 같아지는 수령 연도 즉 나이를 말한다. 그런데 손익분기점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로지 연기 기간과 물가 상승률에 달려 있음을 복잡한 방정식을 통해 이미 아래 글에서 증명했다. 즉 손익분기점 나이는 연금 액수와 수급 연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, 연기 기간과 물가 상승률 두 가지만으로 손익분기점 나이가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. 이에 수작업 계산이나 복잡한 방정식 계산을 통하지 않고서 누구나 쉽게 연기 여부와 연기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손익분기점 나이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물가 상승률과 연기 기간만을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다 계산한 아래의 표를 만들었다. 이 표에서 본인이 예상하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선택하고 연기 연수를 선택하면 당초 연금 수령 연도부터 몇 년 만에 연금을 더 받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. 그리고 글 마지막에 링크한 글에 첨부한 엑셀 시트를 가지고 자신의 연금 상황을 입력해 계산해보면 얼마나 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. 아래 표는 연기 연수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손익분기점 나이의 도달 연수를 보여준다. 위의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한다.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왼쪽 컬럼과 같이 일정하다고 가정 시 1년 연기, 2년 연기, 5년 연기 시에 각각 당초 수령 연도부터 손익분기점 나이에 도달하는 연수를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것이다. 위 그림 화살표처럼 3년 연기하여 3년 후 21.6% 증액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는데, 손익분기점 나이 도달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평균 1.3%였다면 표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16이 선택되는데, 이는 연기 전 수령 연도 포함 16년이 지나면 연기 후 수령액 누계액이 연기 전 수령액 누계액을 초과하는 연수임을 보여준다. 이는 연기하여 노령연금을 더 받게 되는 연수가 당초 연기 전 연금 수령 연도 포함 16년이 걸린다는 것이다. 그런데 매년 물가 상승률이 1.3%이 아니고 2.1%였다면 손익분기점 나이에 도달하는 연수는 표에 보듯이 16년보다 짧아진 15년으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. 즉 수령 개시 연령이 62세였다면 61 플러스 15는 76세면 손익분기점 나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, 이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1년이 짧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.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2.3% 미만일 경우 1년 연기 시에는 이익을 보는 손익분기점 나이 도달 기간이 14년이 걸리고, 물가 상승률이 2.3%일 때부터 13년으로 줄어듦을 볼 수 있다. 마찬가지로 2년 연기 시에는 이익을 보는 손익분기점 기간이 15년이 걸리고 물가 상승률이 2.1%일 때부터 14년으로 줄어든다. 5년 연기 시에는 손익분기점 나이 도달 기간이 18년이 걸리고 물가 상승률이 1.8%일 때부터 17년으로 줄어들고, 물가 상승률이 3.0%이면 16년으로 줄어든다. 결국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손익분기점 나이 도달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. 물론 물가 상승률은 위 계산표와 같이 매년 동일하지는 않지만 계산의 편의상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. 그리고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으로 선택하려면 여기서 표에서 계산된 손익분기점 나이보다 오래 살아야 유리함은 물론이다. 그러므로 위 표에서 수령 연기 동안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고 자신의 연기 기간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손익분기점 나이를 알 수 있다. 이 기간을 당초 연금 수령 직전 나이에 더하면 손익분기점 나이 도달 연수를 쉽게 알 수 있다. 따라서 이를 본인의 예상 영역과에 비교하여 연금 수령 기간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.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. 국민연금 연기 여부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다음에서 확인한다.